그때도 3D, VR과 같은 단어들이 존재했습니다. 잡지에 나오는 그 단어들만 봐도 괜시리 설레던 그때, 지금 그때와 똑같은 설렘으로 그 단어들을 바라보고 있는 30대의 가짓서울이 있습니다. 2D에서 3D로 넘어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것은 그 당시에는 특별한 여건 속에 개발자들 정도만이 가능한 영역이었죠. 이 3D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날 이 프로세싱 파워는 의심할 나위 없을 만큼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는 것, 아마 모든 분들께서 이미 아시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이 3D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와 이 애니모지는 스마트폰이 이 3D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해내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현 세대의 아이폰이 3D 데이터를 얻는 방식을 구조광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원리가 이렇죠. 특정 패턴을 쏴서 이 되돌아온 패턴의 굴곡들을 분석하여 깊이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쏘면 물체를 받고 돌아올 때 이 물체의 굴곡에 따라 패턴의 왜곡이 생기겠죠. 만약 손을 센싱한다 가정하면 처음에는 일정했던 패턴이 손에 반사돼서 다시 되돌아왔을 때 생기게 되는 이 패턴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면 깊이에 대한 값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와 같은 이 3D 센싱의 방식으로 앞서 이야기 나눈 구조광 방식 말고도 다른 방식들이 있지만 다른 기술들과 비교해 구조광 방식은 정확도에 있어서 장점을 갖습니다. 패턴의 복잡도를 느리거나 패턴 자체를 몇 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확도가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패턴들이 복잡해지거나 패턴의 개수가 늘어나면 속도가 문제되기 시작하는데요. 따라서 이 구조광 방식은 보안 솔루션으로서는 매우 적합한 방식이 되겠으나 AR과 VR 관련하여서는 낮은 지연 속도가 현실감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다소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 구조광 방식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거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패턴을 쏴서 되돌아온 패턴의 이 이미지의 왜곡을 분석하는 방법이죠.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되돌아오는 패턴 자체의 해상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정확도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먼 곳에 있는 사물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사물을 정밀하게 센싱해내는 데에 더욱더 유리한 구조를 가진 그런 방식이 되겠고 페이스 아이디를 차별화 포인트로 가져간 애플은 이 근거리에서의 정확도가 담보되는 구조광 방식을 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AR이나 VR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 후면 카메라의 경우는 정확도와 함께 거리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겠는데요. 이제 TOF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TOF 방식은 말 그대로 이 광원이 물체를 맞고 되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합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구조광 방식은 이 패턴들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이고 TOF 방식은 되돌아온 속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TOF 센서는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 거리를 계산하고 실제 이것을 응용해내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합니다. 우선 이 센서부와 관련해 광원에서 빛이 출력되는 동안만 열려있는 센서를 A, 그 나머지 시간, 다시 말해서 광원이 출력되지 않는 동안만 열려있는 센서를 B로 부르기로 하고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를 맞고 다시 A에 들어가는 비율을 S0, B에 들어가는 비율을 S1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이 이 부분인데 결국 여기의 크기가 S1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 전체 중에서 S1이 차지하는 비율만 알게 되면 시간에 대한 값을 알 수 있고 여기에 광원의 속도 값을 곱하게 되면 거리가 구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전체 광원이 비행한 거리가 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은 이 전체 비행거리 중에 절반이 되는 이 물체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2를 나눠주면 이 값이 도출되는 것이죠. 기계 입장에서는 이미지를 분석해야 하는 구조광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기본 원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TOF 방식은 AR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실시간 대응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들 다시 한번 요점만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 구조광 방식은 정확도가 높고 근거리에 더 유리하다. 따라서 페이스 아이디와 같은 보안 솔루션에 활용되는 것이 더욱 적절하고 TOF는 중장거리 측정에 있어서 구조광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무엇보다 속도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실시간 대응성이 중요한 AR, VR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이 TOF의 사용이 적절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스마트폰에도 더욱 본격적으로 VR이 접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이 TOF 카메라에 대한 적용이 확실시 되고 있죠. 먼저 삼성의 경우는 갤럭시 S10의 이 베리에이션 중 하나에 쿼드 카메라가 장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이렇게 트리플 카메라 조합에 앞서 살펴본 이 TOF 카메라까지 애플도 전면에는 아마 구조광 방식을 유지하겠지만 후면에 역시 이 TOF 센서를 도입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와 관련해서 또 반가운 이름이 있죠. LG 이노텍. 기존에 들어갔던 이 트루덱스 카메라의 이 구조광 방식의 모듈도 마찬가지고
향후 아이폰의 후면에 들어가게 될 이 TOF 모듈도 LG 이노텍이 공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개의 업체들뿐만 아니라 내년에 나오게 될 대부분의 플래그십 스마트폰들 역시 이 TOF 카메라를 장착하고 등장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더욱 본격적인 AR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혹시 이 치트키를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긴장 속에서 손에 땀을 쥐며 게임을 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그 3D라는 단어가 아주 인상적이고 또 강렬한 저희 유년기의 기억으로 남은 것처럼 지금의 아이들에게도 역시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만큼 멋진 3D, 더 놀라운 VR들을 개발자분들께서 만들어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